사건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문재인에 대해서 반격을 펼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의 지휘, 그러니까 동부지검장으로서 지휘를 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말고도 뭐 한명숙 전 총리 뭐 사건이랄지,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대통령 기록물 관련 사건이랄지,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다 한 것 같아요. 예, 특수부 수사 라인에 있으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한 것 같은데, 또 이분이 보니까 그 장인어른이 최병렬이라고, 전 한나라당 대표인데, 뭐 노무현 대통령 예전에 탄핵 소추 의결할 때 그분이 이분의 장인어른이 주도적으로 뭐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뭐 환경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구속시키고 문재인 블랙리스트 수사도 했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윤석열 당선되고 첫 번째 대검의 감찰본부장과 감찰총괄을 하면서 요직을 거쳤다. 근데 갑자기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이 됐다. 검찰개혁 정부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 그리고 또 이제 김앤장이잖아요. 김앤장이고, 이전에 이제 봉욱수석도 김앤장이고. 그리고 김앤장에서 이걸 뭘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이거 봤을 때 이상하고, 이 홍보수석도 보니까요, 저는 이분 잘 모르는데 우리 김용진 선배가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뭐 이런 분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진 기자 아시죠? 그 영화 압수수색 감독했던, 또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던.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예전에 기자협회보 기사에 연합뉴스 사장을 했고, 연합뉴스 TV 사장도 하신 것 같은데, 연합뉴스 사장을 할 때 문재인 정부 때인가 봐요. 문재인 정부 때인데 이러기도 쉽지 않죠, 사실은. 창사 이래 최악의 사장으로, 노조가 아무리 사장을 싫어해도 부정평가가 96.9% 나온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역대급인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이랄지, 조직문화 개선의 의지가 없고, 연합뉴스 TV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야, 96.9%가 부정평가면 뭐 어렵죠, 사실. 예, 사장으로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러니까 되게 의문을 제기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당연히 정부의 인사,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죠.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도 이상해요, 봤을 때. 아까 그 한찬식 뭐 수석도 그렇고 뭐 이분도 그렇고 이상한데, 일단은 지금은 두 번째 2기 청와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 석 달만 지켜보시죠. 석 달만. 왜 석 달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됐든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달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와가지고 뭐 아까 한찬식 수석이 갑자기 이걸 한 6개월 미뤄야겠다라든지 뭐 이상한 일들을 벌인다 라고 하면, 또 그 이상한 일들을 벌이면서 홍보수석실에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정당한 것처럼 뭐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러면 이제 그때 정말 화를 크게 내도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이제 과거는 이렇지만 이상하죠. 납득은 안 돼요. 근데 아마 이거를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대통령이 이거 몰랐을까요? 근데 아마 대통령의 큰 뜻이 뭐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여태까지 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집권 1년 됐고 2년차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고, 석 달만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뭐 이해가 뭘 어쨌고 결정적인, 옛날에 오광수 그 민정수석 같이 결정적인 어떤 하자가 있다면 언론에서 검증을 해서 보도를 할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재산이나 병역이나 여러 가지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보도가 나올 것이고, 그거 말고 이제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뭐 좀 의심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대통령이 어찌됐든 이 인사권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한 석 달만 지켜보시는 걸로 하자. 저도 되게 황당했어요, 어제. 나오자마자 되게 황당했는데, 그냥 제가 하루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떤 경우에서든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리면 좋아할 사람은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이 세 명이 좋아하겠죠. 예, 이 세 명이 좋아할 텐데 이들한테 날아 넘어가는 꼴 보지 않으려고 하면 예, 참을 거는 좀 참고 기다릴 건 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자, 아니면 뭐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파가지고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한 석 달만 지켜보자는 겁니다. 네. 뭐 민주당 그 뭐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뭐 김민석 뭐 지금 정청래 송영길 3파전으로 가고 있던데 참 그렇습니다. 예. 모두의 말이 다 맞아요. 뭐 정청래 저기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 그 말도 맞고 김민석 총리를 지지한 사람도 맞고 뭐 송영길 의원을 지지한 사람도 맞고 근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겠죠. 예, 선택의 문제인 것이고 당원들이 투표로서 선택을 할 테니 1인 1투표 유지된다면서요. 예. 그거는 뭐 이미 정해진 거고 그건 아마 돌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할 텐데 이제 정말 걱정은 되죠. 너무너무 싸우고 화합은커녕 나중에 화해할 길도 없게 너무 물어뜯고 싸우고 뭐 심지어는 뭐 공작을 벌이고 있다. 상대를 주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제보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예. 정말 파리가 예. 큰 파리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하여간 그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뭐 실망은 할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하지만 한 두세 달 지켜보자.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이분들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좀만 찾아봐도 이상한데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인사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분들을 이렇게 발탁을 했는데 제대로 못하면 이 인사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고 책임이 따르겠죠. 예, 책임이 뭐 추천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군지는 저도 이제 들은 바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함부로 왜냐면 그건 뭐 100%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추천했다는 얘기는 들리지만 하지만 그 일종의 뭐 그냥 소문일 뿐이고 뭐 물론 그 소문의 출처나 근거가 꽤 예. 뭐, 이렇게 뭐랄까, 신뢰할 만 합니다만, 공개하기는 어렵고, 뭐, 그거는 모르죠. 정말 어떤 일이었는지. 어쨌든,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거쳐서 했을 테니, 세평도 듣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논란이 벌어질 거라고 몰랐다고 하면 진짜 큰 문제고, 진짜로. 그거는 뭐, 큰일 나는 일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런 걸 딛고서라도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강훈 시장이 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훈 시장이 어제 인사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조금 논란이 더 커지는 측면 같은데 오늘 어찌 됐든 뭐 아쉽고 화가 나고 하는 건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상한 게 국민들은 다 비판할 수 있고 혼낼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 일단 검찰청 폐지 10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이 날 테고 그 전에 보안 수사권이고 뭐고 다 될 거고 일단은 보니까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모두 다 보안 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뭐 잡았다고 하고 그냥 뭐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도 국회로 공을 넘겼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을 접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쉽지 않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본인이 생각한 국정의 그림이 있고 정책의 방향이 있을 텐데 국민들이 이렇게나 원하니까 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국민들의 뜻대로 해야겠다. 야 이거는 검찰 니네 업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같은 거는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이 검사의 수사권을 불씨를 남기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포착이 되면 난리가 나겠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사실은 좀 세게 얘기를 하려다가 저도 참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좀 참으세요. 한 석 달만 참자고요. 잘하는지 뭐 잘할 수도 있잖아요. 잘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뭐 섣부르게
옛날에 저 사람의 이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기회를 뭐 이왕 발탁이 됐으니 기회를 주고 지켜보자고요. 왜냐하면 더 이제 더 날카롭게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부터 뭐 이게 됐네 안 되네 이걸 되돌려라 취소해라 이러면 엉망진창됩니다. 그러면 예, 이제 국정 2년 차. 지금 작년에 6월 3일 선거니까 정말로 이제 딱 2년차 시작점이잖아요. 예, 시작점에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은 더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 달만 지켜보자. 10월 달부터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검찰청 폐지가 된다. 보안수사권 폐지다. 지금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안 되게 만든 사람들이 책임지셔야겠죠. 예. 지금 아직 선거 안 나왔죠. 오늘 중계되는 줄 알고 저는 혼자 한참 그렇게 준비를 했더구만. 청탁금지법 혐의는 공소 기각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김건희 디올백 수사 무마 시켜준 거. 김건희의 부탁을 받고 디올백 김건희 수사를 불기소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됐는데 왜 공소 기각이 됐냐면 특검이 수사 범위가 아니야. 이 청탁금지법은 니네가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거든. 이건 특검의 수사 범위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잖아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기가 꽤 나옵니다. 그 김건희 집사인가요? 김혜성 씨인가요? 그 집사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그 양반도 공소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법원에서 보면 굉장히 검찰의 수사 범위, 수사 개시 권한을 굉장히 엄밀하게 보고 그 이화영 부지사도 국회 위증 그거는 4대3으로 일부 유죄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것들은 공소기각이 됐죠. 이화영 부지사도 오히려 그거는 무죄라고 봐야 되는데 공소기각이 됐는데 어찌됐든 요걸로 형은 좀 줄겠네요. 예, 청탁금지법으로 한 1, 2년 더 저기 할 수 있을 텐데. 야, 봉지욱이 뭐 지형작전을 펼친다. 계속 의심합니다. 예, 여러분께 말은 그렇게 드리지만 제가 잘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다 알아보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청와대 2기 막 시작하는데 재 뿌리고 똥물 뒤집어 씌우고 하고 그거는 사실은 뭐 이준석이나 한동훈이가 하고 싶은 행위겠죠. 장동혁이나.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 계속 하락세던데 아마 어떤 시점에 반등 시점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그 반등의 모멘텀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검찰은 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다. 보안사건 완전 폐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하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안사건 완전 폐지고 그분이 제일 세죠. 어떻게 보면 제일 세고 본인이 직접 당해봤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뭐 당사자이기도 하고 세고 김민석 총리도 이거는 뭐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되든지 간에 큰 적은 안 되겠다. 왜냐면 솔직히 민주당 권리당원 중에 보안사건 폐지냐 유지냐 여론조사하면 제가 볼 때 한 80%는 폐지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한 80%는 폐지로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한찬식 수석이나 성기용 수석 오늘부터 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출근이더라고요. 예, 바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두세 달만 지켜보시죠. 네. 박성재가 아무튼 오늘 한 12년 정도 이상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송영길 의원이 아침에 시선집중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확실하게 당대표를 나갈 거냐 말 거냐 만약에 근데 여태까지 그분 얘기한 걸 들어보면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를 하면 뭐 안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냥 요즘 보면은 최근에 보면 오늘 아침에 또 얘기한 걸 보면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어찌 됐든 양측이 너무 싸우니까 차라리 대안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 지금 내일 미국 간다고 그러거든요. 미국 가서 뭐 네트워크는 되게 좋습니다. 그 외국에 외국의 정치인들, 미국의 정치인이랄지 러시아 정치인이랄지 네트워크는 되게 좋잖아요. 그래갖고 한때 러시아 대사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평택 케이스 있잖아요. 평택 케이스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김민석과 정청래가 1대1로 붙으면 진짜 모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저는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닙니다. 당원도 아닌데 이거는 진짜 권리당원 당원들이 1인 1표제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이란 게. 근데 송영길 의원이 여기 딱 들어오면서 이게 변수가 되게 복잡하게 됐어요. 송영길과 김민석이 정말로 정확하게 손을 잡는다고 해도 그렇다면 송영길에게 갔던 예를 들면 25%가 있다. 송영길에게 그 25%가 사실은 김민석한테 다 갈지 뭐 정청래한테 다 갈지 아니면 뭐 정청래한테 더 많이 갈지 김민석한테 더 많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아마 그건 송영길 대표도 모를 것 같은데 송영길 의원이 들어오면서 판세가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처음에는 그냥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김민석 후보를 약간 도우는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약간 조금 이렇게 변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시선집중 인터뷰를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지금 뭐 송영길은 20%안 되고 5%밖에 이렇게 그 표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송영길 대표가 캐스팅 보트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됐든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그냥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댓글창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1대1로 붙는 것보다 1대1 때 이 세 사람이 진짜 그냥 붙었을 때 송영길 후보가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완주를 했을 때는 야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누가 될지 그런 생각이 오늘 잠깐 들었습니다. 아침에 시선 집중을 듣다가 아 이분이 완주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25% 모르죠. 뭐 15%인지 5%인지 정확하게 그거를 여론조사할 때 다 다르게 나오고 당원만을 상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나요?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뭐 한 그 정도 뭐 15% 20% 나왔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게 됐다. 굉장히 이게 경우의 수가 복잡하게 됐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저는 뭐 그 세 분을 잘 알지도 못하고 누구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선거는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선거 승복을 못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누가 이기든지 간에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떤 좀 부적절한 일들이 생긴다면 진 사람이 그걸 승복을 못하죠. 그렇게 되면 영원히 쪼개지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찬식을 새 민정수석에 임명을 했고요. 홍보수석은 성기용입니다. 성기용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연합뉴스 역대 가장 욕을 많이 먹을 때 성기용이라는 작자가 대표였습니다. 그 당시에 연합뉴스에 주는 정부 지원금 다 뺏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때 성기용이었어요. 일관되죠. 문가 산점 아니냐. 자, 민정수석 한찬식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누구냐 이 사람은. 자, 법조기사 출신 장용진 기자가요. 자신의 방송에서 한찬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딴지 게시판에 예림님이라는 분이 정리를 했는데 이걸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찬식은 영혼이 없는 검사다. 본인의 능력보다는 처가의 뒷배 및 조중동의 마사지를 받은 사람이다. 능력은 없는데 뒷배경으로 승진한 사람이다. 장인이 최병렬, 정치 고관여층은 잘 아시죠? 최병렬, 국힘 쪽에 나름 중진급 정치인이었죠. 최병렬 사촌 동생이 최재경입니다. 최재경, 부산저축은행 수사 총책임자였죠.
최재경 밑에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최재경이 누군지? 최재경의 사촌이 TV조선 앵커 최모 씨. 요 사람입니다. TV조선 앵커. 낯이 익으시죠? 자, 그러니까 이 한찬식이라는 사람은 처가의 뒷배 그리고 조중동의 지원 요런 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후배 검사들에게 뭐 존경을 받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평가입니다. 수사보다는 언론 플레이에 적합한 사람이고 또 본인이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언론계의 뒷배가 좋다는 말이 나온다. 수사 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뚜렷한 성과가 없다. 거의 유일하게 두각을 드러낸 수사라는 것이 현대차 쌍용차 설계도 유출 사건, 중국에 팔아넘기려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혐의자 대부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의 능력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친윤 검사들의 집합소인 수원지검장을 했다고는 하나 이 한찬식이 지검장을 할 무렵 윤석열은 대구지검에 좌천되어 있었고 수원지검은 별 볼 일 없는 지검 중 하나에 불과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게 제일 논란이 되는 일이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박근혜의 알박기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사퇴를 종용했다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주도한 검사가 주진우 검사예요. 당시 한찬식은 동부지검장으로 얼굴 마담에 불과했다. 실제 당시 중앙지검장 윤석열이 사건을 통제했고 사건 자체도 성립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죠.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인사들은 문제없이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즉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표적 수사였죠.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어. 그게 걸렸죠. 문재인 정부도 똑같아 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표적 수사였던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 기소로 환경부 장관이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됐었다. 공항에서 도망가려고 한 김학의 별장 성접대 혐의자를 이규원 검사, 지금 조국 혁신당에 있죠.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금한 일이 불법이라고 거꾸로 기소를 당해요. 이유는 출금 명령서에 사건 번호가 없다. 이로부터 7년간 재판에 끌려다니는 곤욕을 치릅니다. 당시 이규원 검사가 보고한 상사는 봉욱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발뺌하고 보고받은 바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해요. 봉욱이요. 그래서 급히 한찬식을 찾아가 사후 추인을 부탁합니다. 봉욱이 거부한 걸 왜 내가 사인을 하느냐 하고 추인을 거부해요. 이후로 담당 검사는 곤욕을 치렀고 한찬식에 대한 악감정을 가질만 하지만 한찬식 입장에서도 딱히 잘못된 처신은 아니다. 비겁했다면 모를까. 이거는 봉욱이 확실히 잘못한 거고 한찬식은 비겁하다고 욕먹을 수는 있지만 뭐 잘못된 처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평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 이명박의 하명 수사로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의 지휘하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건 진행 중에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이인규는 이 사건을 당시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이었던 한찬식한테 넘깁니다. 수사는 완료했으니 주변 인물이라도 기소하라고 이인규가 한찬식에게 넘겨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한찬식이 봐줬다기보다는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때를 놓쳐버렸다고 하더라. 그래서 주변의 평가는 무능한 놈, 조도 못 먹는다 였다고 합니다. 한찬식은 의도를 가지고 조작 불법 기소에 가담했다기보다는 그냥 무능한 검사였으니 법조계의 이너서클에 속한지라 화려한 경력을 밟을 수 있었다. 봉욱이 검찰 통제, 법원 관리의 민정수석의 역할을 못하자 밀려나고 그와 비슷한 뒷배경을 가진 한찬식이 들어간 거다. 한찬식은 검찰 때문에 임명된 것이 아니라 김앤장 때문에 임명된 것이다. 오광수, 봉욱, 한찬식의 공통점은 김앤장.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능력 부족이 역시 공통점이다. 자, 한동안 봉욱이 주도했던 정부 검찰개혁 TF에서 검찰에 신임받지 못한 민정수석이 제대로 끌고 나가지 못하자 야 차라리 그냥 국회로 넘겨라. 이런 결정이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장용진 기자의 분석인데요. 자, 장용진 기자가요. 가끔 헛발질을 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검사 쪽의 해석은 정확도가 높습니다. 장용진 기자의 한찬식에 대한 이 배경 정보 이건 매우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한찬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이유를 한찬식에 대한 배경 정보로 유추해 보자면 일단 보안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찬식은요 검찰 내부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에요. 검찰에 대한 그립감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봉욱도 마찬가지예요. 봉욱도 그렇고 한찬식도 그렇고요. 보스형 선배 검사가 아니다. 그저 그런 기회주의형 선배 검사들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김앤장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오강수, 바로 낙마해버린 오강수, 봉욱, 한찬식, 이 세 명의 공통점이 김앤장이에요. 김앤장의 뒷배가 필요하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그립감이 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뭔가 하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방해하거나 검찰개혁을 주도하거나 둘 다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에요. 봉욱이나 한찬식이요. 그러면 김앤장 출신들을 계속 뽑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김앤장의 힘이 필요한 걸까? 자, 여기서 장인수 기자의 폭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얘기했었던 워딩 그대로 한번 볼게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이런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그러지 마시고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주의를 하셔라. 이런 얘기도 나왔다. 한두 명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문이 지금도 빠르게 퍼지고 있을 것이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얘기하면 대통령의 뜻이겠구나 얘기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봉욱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뭘 경고했냐? 검사들이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보면서 직권남용으로 걸만한 사안들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친명 고위 검사들이 공소 취소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면 임기 말에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해준 친명 고위 검사들 묶어서 날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자, 장인수 기자가 이 취재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요. 검찰이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노리고 있다. 이 경고를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런데 뉴 이재명 채널에서 장인수를 무지막지하게 까기 시작합니다. 그 불똥이 김어준까지 튀었죠. 김어준 잘못이냐 아니냐? 그 당시에 우리는 되게 의아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석을 하지? 납득이 안 됐잖아요. 자, 흘러가는 정황을 다시 한번 꽤 맞춰보면요. 봉욱 민정수석이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해줘라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하지만 그 내용이 장인수 기자에게 흘러들어갔고 그걸 공개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찾아내고 징계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수순이잖아요. 누군가가 대통령을 팔아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청와대 내부에서 발칵 뒤집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장인수와 김어준을 공격해요. 아주 이상하게 흘러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묻혀버렸어요. 더 이상 이 얘기하면 니네들은 반명이야.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봉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검사들에게 요구한 것이 대통령의 뜻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봉욱이 경질되고 한찬식을 임명한 것, 공소 취소를 위해서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검찰을 설득하는데 김앤장의 뒷배를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김앤장 출신을 뽑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한찬식 임명은요, 문가산점이라는 대통령의 뜻, 이런 의심, 그리고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김앤장 출신의 인물이 필요했다는 의심까지 받게 되는 아주 위험한 임명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털고 문재인 털었던 한찬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한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문재인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그널,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김앤장 출신을 또 뽑았다는 것, 김앤장의 힘을 이용해서 검사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공소 취소해줘라,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임명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근데 이걸 몰랐을까요? 한찬식이라는 사람을 임명하면 이런 논란이 일어날 걸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게 지지자들 압도적 다수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노영희 변호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요.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해요. 주진우 기자도 뭔가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김어준은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만 계속합니다. 김어준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공장 시청자 수가 많이 빠졌어요. 20만 명 보더라고요. 보통 25만에서 30만 사이를 봅니다. 그런데 그만큼 빠졌어요. 왜일까요? 이재명의 성과를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20만 명밖에 안 보더라고요. 야, 이거 심각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찬식 임명은요, 최악의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20%대까지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억지 수사를 맡은 인물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해 놓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을 한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